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의료에 적용이 됐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유즈 케이스 하나를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 바탕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탈중앙성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뭐 웬만한 시스템,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어떻게든 뭔가 중앙화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제3자가 있고 거기를 바탕으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이 개인 간의 이제 자산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그리고 투명성, 특히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누구나 어떤 거래 기록 또는 장부에 접근이 가능해서 투명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그리고 한번 기록되면 이것은 이제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모든 거래 기록이 비가역적으로 작성된다는 의미에서 무결성, 그리고 보안성. 이 보안성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안성이랑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생각하는 보안성이라고 하면 어떤 중앙 서버가 있고 중앙 서버가 해킹하기 힘들다는 의미에서 약간 보안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블록체인은 그런 중앙화된 서버가 없고, 그리고 이제 모든 주체들이 어떤 장부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장부를 해킹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유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덮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보안성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어찌되었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의료에 이용을 하였냐,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헬스케어 데이터,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의료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래되고 해결되지 않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을 다니는데 아시다시피 병원은 하나의 병원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병원 A도 다니고, 병원 A를 다니다가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고급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진료를 받기 위해, 예를 들어 내과를 다니다가 그리고 이비인후과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외과를 갈 수도 있고 좀 상급 종합병원을 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다른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병원과 병원끼리 의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환자도 불편하고 병원도 불편한 일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이슈가 있습니다. 병원 A가 자기의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그리고 병원 B가 자기의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과연 같은 환자의 데이터인지, 그러면 이 같은 환자의 데이터라고 했을 때 서로 병원끼리 공유를 해도 되는지, 그러면 공유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하는지, 예를 들어 새로운 서버를 병원 A가 새로운 서버를 만들고 거기다 공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로 클라우드를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3자 뭐 정부나 어떤 회사에 의해서 서버가 만들어지고 공유해야 되는지, 약간 이런 이슈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려고도 하고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려고도 하고 그렇게 공유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던 게, 이게 환자의 데이터인데 병원끼리 서로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이슈가 생겼습니다. 결국 병원은 이제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이제 대신해서 보관해주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모든 의료 데이터가 병원에서 생성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병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죠. 하루에 이제 자기가 수면 주기가 어쨌는지,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그리고 또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같은 거를 통해서 또 이제 가정용 의료기기를 통해서 옛날에는 측정을 할 수 없었던 뭐 맥박수라든지 아니면 뭐 혈압이라든지 당 수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모두 환자가 집에서 측정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병원에서 생성된 의료 정보가 전부였는데, 이런 환자 측에서 생성된 정보,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 좀 쉬운 말로 우리 헬스로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데이터까지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개인 건강 기록이란 개념입니다. 이 개인 건강 기록이란 개념은 각 병원에서 생성된 의료 데이터를 모두 개인이 받습니다.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데이터,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데이터, 병원 A, B에서 받은 모든 진료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가정용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데서 생성된 의료 데이터도 모두 받아서 자신의 개인 건강 기록에 저장을 합니다. 뭐 유전체 데이터까지 저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개인이 병원에서 생성된 의료 데이터와 이런 이제 헬스로그 데이터까지 모두 모아서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뭐 보험사에다가 기록을 제출한다든지 뭐 그런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약회사에서 줘서
어떤 연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도 사실 이 개념도 옛날부터 있긴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게 개인 조작과 편집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신의 의료 기록은 잘 활용을 하면 이걸로 굉장히 큰 이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고작 전치 2주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그보다 이제 좀 큰 보상을 받고 싶어서 이거를 병원 기록을 내려받은 다음에 자기가 전치 20주인 것처럼 고칠 수가 있겠죠. 또는 암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사실 암이 아니어서 약간 아쉬워하면서 암인 척 뭐 이렇게 병리 리포트를 고쳐서 그렇게 조작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좀 뭐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병원의 기록을 개인이 보관하거나 이러고 있으면 그 기록 자체를 제3자, 다른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서 신뢰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참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완전히 믿지 못하겠죠. 그렇게 개인 조작과 편집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만약에 개인이 의료 데이터를 보관한다고 하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도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계속 쭉 했지만 블록체인이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에다가 신뢰성을 이제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넘겨주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병원을 믿는다고 하면 그 병원의 의료 데이터를 그대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 병원의 데이터에 대한 해시값을 블록체인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 환자한테 데이터를 넘겨줬다는 이력도 역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 환자는 이제 병원 A에서 데이터를 받고 병원 B에서도 데이터를 받아서 자신의 개인 건강 기록에 저장을 할 텐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력은 블록체인에 남겨져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해시값도 블록체인에 남겨져 있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병원 C라든지 아니면 보험사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연구기관이라든지 제3자에게 제출을 했을 때 제3자는 환자에게 받은 데이터와 동시에 그것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이력과 또 뭐 해시값 이런 것들을 대조를 해가지고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그 데이터 그대로 나한테 줬는지 진본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개인 건강 기록, 환자가 가지고 있던 그 기록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환자가 의료 데이터를 전자문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믿어주지 못하고 있었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는 2년 전이네요. 2016년에 미국 정부에서 어떤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블록체인을 의료에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이걸 의뢰해서 이제 컨설팅 업체랑 이제 그린 건데, 보시면 이제 환자 측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도 있고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생성되는 데이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환자가 집에 있는 동안 또는 밖에 있는 동안 생성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같은 환자가 병원에 있을 때 의료진에 의해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기기 또는 뭐 의사가 작성한 기록, 이런 병원에서 생성된 기록들이 있고, 그러면 이 두 데이터를 어떻게 합쳐서 저장을 할 거냐, 이 데이터들을 모두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서명을 해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값비싼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는 없고요. 뭐 용량이 큰 데이터, 영상 데이터라든지 유전체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의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합니다. 별도의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하고 이거에 대한 인덱스를 블록체인에 저장을 함으로써 이 무결성에 대한 장점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용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동시에 해결하자는 것이 이 리포트의 요지고요. 이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스팀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스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종의 중앙화된 또는 클라우드를 써가지고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정보만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제 IPFS나 아니면 그 이더리움 스원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접근을 해서 이 암호를 풀게 되면 의료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보험자에게 보험을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고, 환자는 자기가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연구에 참여할수록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개인 건강 기록이나 아니면 의료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쨌든 기록을 저장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비슷한 로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비슷한 로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블록체인을 구성을 하고 어떻게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록체인과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표준화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해서 뭔가 신뢰성, 그 다음에 보안성 이런 것들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퍼블릭 블록체인에 개인 건강 기록, 개인 정보를 올리게 되면 모두가에게 공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내놓은 같은 리포트에 있던 데이터여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에 보면 그 받는 사람의 퍼블릭 키와 그 다음에 그 전 트랜잭션에 대한 포인터 그리고 이 트랜잭션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이게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저장이 되어 있고 사인이 되어 있는데 헬스케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 모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성은 동일할 텐데 이런 그 개인 정보 뭐 퍼블릭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의료 기록이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의 키로 하는데 개인의 키로 암호한 채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이 키를 가진 개인이 아니면 그 누구도 열람을 할 수 없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여기다가 이제 의료 기록을 그대로 저장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시값을 저장을 해서 그거를 참고하는 방식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퍼블릭 블록체인이 구성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합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가 지금 구성한 방식을 가져온 건데요. 대부분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구성하는 데도 많은데 요즘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이오스라든지 아니면 퀀텀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이 되는 블록체인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블록체인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 바탕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원하는 서비스를 만듭니다. 의료 관련 서비스를 만들려면 아이덴티피케이션 서비스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의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구성이 될 겁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체인 플랫폼이 구성이 되면 그 바탕으로 개인이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병원이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자가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꼭 별도의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별도의 이제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해서 이거를 이제 IPFS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많은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사진관에 가서 인화를 하고 사진관에 가서 그럼 인화를 할 때 뭔가 편집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 어쨌든 필름 레벨에서 뭔가 손을 댔어야 되는데 요즘 스마트폰이 생긴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다 사진 찍고 그냥 그 즉시에 앱으로 편집한 다음에 뭐 이렇게 업로드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쇼핑몰이나 아니면 이제 정부 관련 그런 서비스라든지 은행 관련 서비스도 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의료정보 관련해서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직까지도 병원에 가야 되고 모든 정보가 종이 형태로 막 병원에 가서 의무교육 사본 받아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데요. 의료계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의료조차 의료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의료까지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그 개인이 자기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어떤 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블록체인 바탕으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앱이면 이 앱에 병원 A, 병원 B, 병원 C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장한 모든 데이터를 모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검증은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은 이걸 바탕으로 지금 현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활용하듯이 자기가 마음대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제 정밀 의료 또 개인 맞춤형 의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개인 맞춤형 의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가 환자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병원 A, 병원 B 이런 데서 진료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자기의 유전체 데이터도 가져오고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도 가져오고 그거를 모두 봐야 이제 개인에게 맞춤형 의료를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툴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아까 같은 플랫폼이 있으면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자기가 진료받을 의사에게 모두 전달을 해서 진료받게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사실 뭐 이제 미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다 약간 이런 얘기도 옛날부터 많았었는데 그게 가장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병원이 그 모든 데이터가 병원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앱들이 어떤 병원 단위로 묶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스케일러 확장성 있는 앱이 지금까지 나오지 못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모든 디지털 헬스케어 앱은 B2B 비즈니스를 해서 병원이나 아니면 보험사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서 앱을 조그맣게 심어놓고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환자가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직접 모두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되면 B2B가 아니라 B2C로서 모든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들이 이제 다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연구자들도 특정 병원에서 의료 데이터를 받아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환자들에게 데이터를 받아서 연구를 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그런 식으로 저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의료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